何これ。 제 오른손에 깃든 흑염룡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웃빈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캔서라고 불리는 생명체의 습격으로 인류 멸망 위기에 처한 지구에서 유일한 희망이자 캔서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세라프를 다루는 인간들의 이야기 헤븐번드 레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란해 보이는 한 커플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기진 않겠지만 이 사진은 보기만 해도 정백이 쫓길 만큼 기밀로 분류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 뒤에 지나가는 유성 때문이었죠. 저 유성은 지구에서 아무도 감지 못한 채로 전세계 각지 14곳에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졌을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유성이 재앙의 씨앗이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성이 지구에 낙하한 지 10년 후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능이 높은 생물을 노리기 시작한 이 존재들은 마치 불사신과 같은 재생력으로 인류의 모든 대응수단에 저항할 수 있었고 발견으로부터 3년 후 지구의 절반을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이 존재들을 우주에서 온 암세포 캔서라고 명명했죠.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항상 답을 찾아내던 인류는 캔서의 재생력이 고차원의 에너지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 에너지를 끊어버릴 수 있는 무기 세라프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라프의 적성자를 모은 군사조직 대캔서 전투부대를 설립하는데 그게 바로 세라프 부대였죠. 그렇게 세라프 부대가 인류의 치전방을 맡으며 캔서와의 사투리 이어나가던 어느 시점 세라프 부대 입대식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 사이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카야머리 루카가 있었습니다. なあ、おい。寝てたのか。 입대식과 어울리지 않은 만큼 마치 학교와도 같은 이질적인 공간에서 바로 옆 안경의 소녀가 말을 걸어옵니다. ここってなんかすごい才能を持った人たちが集められてんだろ。あんたは何がすごいのか興味あるな。 그에 대해 그저 평범하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며 밴드에서 기타 보컬을 맡았었다고 설명하는 루카. 私は泉ってんだ。こう見えて腕利きのハッカーさ。 이즈미 유키, 오키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커 집단의 일원이었다는데 あんたオーキッド好きなのかい。あの伝説の劇場バンドギャリアグレーボドドドドって叫び散らして魂を震わせる。 안타깝게도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해관계 성립을 위한 언쟁으로 인해 결국 そこギャーギャーうるさいぞ。 바로 사령관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지적받는데 ギャーギャーなんて一言も言ってねえよ。ギャリアグレーボドドドドドドー魂の叫びなんだよこのクソが。 간단한 대답으로 입대식 분위기를 청문회 직전으로 바꿔놓는 모습에 유키가 말을 건 과거의 자신을 후회하던 그 순간 何の音だ。全員防衛態勢移行してくださ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하던 루카는 유키와 밖으로 향하던 중 사령관과 마주치고 사이렌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キャンサーの軍隊が先ほど第二次防衛ラインを突破。30分後にはこの基地へ到着すると予想。 캔서의 습격을 막아내기 위해 사령관이 두 사람에게 후방 지원으로 출격을 명령하고 유키와 함께 제3차 방어선으로 향하죠. 그리고 あれがあなたたちの敵キャンサーよ。 캔서와 조우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두 사람이 세라프를 사용하기 위해 각자 지급받은 전자 군인 수첩을 들고 세라프를 불러내기 위한 고유 코드 세라핀 코드를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私のセラフィムコードはこれか。ハローワールド。 코드와 동시에 소환되는 유키의 세라프. それがあなたたちの武器大衆決戦兵器セラフィム。私のセラフィムコードは私の伝説はこれから始まる。 그리고 뒤이어 루카의 세라프 또한 소환되면서 두 사람은 캔서와의 전투를 시작합니다. 방어막과도 같은 캔서의 외피를 파괴하며 다른 세라프 대원들과 힘을 합친 루카는 남은 캔서까지 처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새로 합류한 대원은 아사쿠라 카레, FPS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로서 아무튼 평범하다는 요고생과 토조 츠카사, 기밀유지 0%를 자랑하는 자칭 첩보원으로 둘의 모습에 세라프 선정 기준은 대체 뭘까 싶던 중 캔서의 습격은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茅森さん、あなたを第31衛部隊の部隊長に任命します。 자연스럽게 부대장이 된 루카. 당혹스럽긴 했지만 거부권은 없었기에 생존 인류 표시기와 여러 선배들의 시선, 아무튼 무해한 생물체 나비를 지나 다른 대원들과 함께 기숙사에 도착합니다. ちょっと待て。なんで私たちはこの4人で行動してるんだ。 언제 친해졌는지 모를 친구 마냥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사실 혼자 통성명을 안 했던 루카가 자신의 풀네임을 말해주는데 유키가 루카의 이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まさかシーズレジェンドってバンドにいなかった。いた。 작중 세계적 인기를 가진 록밴드의 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던 가수 카야모리 루카. 갑작스러운 인싸 주인공 등장에 게임하던 제가 당황스러워지던 순간 なんやちやほやされて相変わらずやな。こんなところでもスター気取りか。 루카에게 안축하면서 다가온 사투리 소녀 아이카와 메구미. 자칭 천재 초능력자라는 소개와 함께 같은 시기에 데뷔한 루카에게 밀려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토로하는데 その勝負戦艦こてつ丸の元艦長この国見玉に預けてはくれませんか。 아무래도 세라프는 아무나 다 될 수 있나 봅니다. 이번엔 아무튼 전직 함장이라며 원주율이 기깔나게 외우는 타마를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 배정받은 방으로 향하던데 よし来い。うせやん。
なんで自分らと同じ部屋やねん。 알고 보니 방금 만난 6명이 같은 부대원이었다는 정말 자연스러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부대원들과 저녁 식사까지 마친 루카. 그런데 토조가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ここに来て一度も男の人に会ってない。 에이 그건 또 게임이라면 당연한. 군에서 관리한다는 세라프 부대치고 입대식부터 전투, 시설관리 인원을 일으키까지 단 한 명의 남자도 없는 부자연스러운 상황. 하지만 오늘 입대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밝혀내긴 힘들었기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정식 세라프 부대원으로서의 첫날,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사령관의 집합명령을 받게 됩니다. 揃ったようね。まずはあなたたちが立ち向かう敵について知っている限りのことを教えておきます。 특히나 앞으로의 일정에 앞서 캔서가 일반적인 수단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과 유일한 대항 수단은 세라프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라프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디플렉터에 대해 설명하는데 추가적으로 세라프 대원들은 군 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시민과의 교류는 금지한다고 경고하죠. 그렇게 오전 수업이 마무리되고 전투 훈련을 위한 에뮬레이터 시설 아레나로 향하는 루카. 아레나에서는 가상현실로 재현된 캔서를 상대로 각자에게 지급된 교복, 전투용 슈트의 방어력을 기반으로 한 실전과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このまんまで戦えるってことかいな。よーし、誰のセラフが一番強いか殴りっこしようぜ。最終決戦兵器壊れるわ。 바로 개가 존나는 루카였습니다. 이후 유사 캔서를 상대하는 훈련이 시작되고 각자의 세라핀 코드를 외치는데 呼吸をするように息の根を止め。 유독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이 루카와 동료들은 유사 캔서를 격파하고 실제 캔서와의 전투 전 대응력 테스트 5일 후에 있을 적성 검사를 예고받게 됩니다. 今日の戦闘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難易度よ。気を引き締めて取り組みなさい。うへー。 그렇게 루카는 첫 전투 훈련을 마무리한 뒤 여타 학교와 다름없는 교육 과정과 아레나에서의 전투 훈련을 병행하던 중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죠. そろそろ表に出んと我慢ならんわ。 얌전해 보였던 카린과는 전혀 다른 모습. 스스로를 카린짱이라고 소개한 소녀는 자신이 과거에 유명했던 인물 사이코 킬러 본인이라고 말해주죠. 하지만 사이코든 뭐든 간에 일단 같이 싸우자는 루카. 아무래도 관계 안 가득이어도 캔서만 팰 수 있으면 상관없는 듯합니다. 私の可愛いカレリンにはいつ戻るんだ。それはわしの気が向いた時だ。あら皆さんお揃いでどうしたの？ 바로 내키셨나 봅니다. 그리고 카린이 이중인격 보유자면서 서로 다른 인격 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다중분리성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락스타 루카, 해커 유키, 첩보원 치카사, 초능력자 메구미, 함장 타마까지는 뭐 특출나거나 싶은데 왜 살인마까지 세라프 대원으로 차출한 걸까요? キャンサーとの戦闘職に従事する限り刑罰は執行停止されるの。もちろん軍が責任を持って朝倉カレンを管理する条件だけど。 당장 캔서의 전투가 시급했다 보니 세라프 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차출했고 카렌에게는 폭발하는 칩을 집어넣었다며 안전하다 설명하는 사키. 안전성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고의성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루가 지나고 입대식으로부터 3일밖에 안 지난 시점. さて今日の戦闘訓練はあなたたちのチームワークを試します。相手はほらやってきたわ 30G あなたたちの先輩よ。 갑작스러운 선배 세라프 대원들과의 경쟁이 시작되죠. 私は白川結菜 30G の部隊長をやっている。司令官どれぐらいの力でねじ伏せればいいんだ。 서로 전력으로 상대하라는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각 부대의 토벌시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루카 일행이 열의를 불태우며 유사 캔서를 상대한 결과 30일 A가 승리하죠. 今期の新入隊員には期待ができそうだ。もしかしたら人類復興も夢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な。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던 때 気づいてる？ん？何に？私たちの共通点に。 치카사는 문득 세라프 대원들의 공통점, 각자가 가진 천재성을 언급하더니 본인의 천재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는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죠. スカサッチのお母さん何なの？セラフの研究所長。 그리고 어머니가 모종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자 루카가 익숙한 풍경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치카사는 군 관계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 의문만이 남은 어머니의 죽음을 세라프 부대원으로 활동하며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치카사의 사연을 어째서인지 의심 없이 도와주겠다는 루카. 뒤이어 30일 A 모두가 치카사에게 협력을 약속해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훈련과 수업을 병행하던 어느 날 うわうっそうとしてるな。ここも軍の敷地内なのかな。 루카는 우연히 으슥한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길 끝에 있는 낡은 헛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ドラムセット、ギターもアンプもある。完全にスタジオじゃん。 버려진 장소에 버려진 악기들. 전직 락스타이자 음악을 사랑하는 루카였기에 바로 청소와 손질을 시작해버리고는 これでいつみんながバンドやってモテたいと言い出しても大丈夫になったな。 그리고 다음날 자유시간. ちなみにみんな楽器の経験は？一切ない。ですね。あるかいな。ゲームばっかしてたし。
ピアノなら小さい頃に習っていたけど 놀랍게도 츠카사만 경험이 있는 걸 확인한 루카는 일단 헛간으로 모두를 데리고 간 뒤 유일한 피아노 경험자 츠카사에게 키보드, 드럼이랑 해킹이랑 비슷하다며 유키에게 드럼, 자칭 일렉트로키네시스 능력자 메구미에게 일렉기타, 베이스보다 작은 체구를 가진 타마에게 베이스, 이미 보컬인 자신이 아닌 보컬이 좋다며 카렌에게 보컬을 부탁하죠. 하지만 최근까지 팬이었던 유키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결국 트윈 보컬로서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ルカさんと私がいや 그렇게 밴드 고인물을 필두로 연습이 시작되는데 생각보다 모두 재미와 열의를 느끼며 루카의 곡 쉬즈 레전드의 곡을 연습하기 이릅니다. 훈련과 수업, 밴드까지 이어지면서 어느덧 적성검사 당일 今日はエミュレーターは使いません。全力でかかってきなさい。 마지막 적성검사란 사령관 사키의 あなたのおっぱいを揉めと夏草やつわものどもが夢の後。セラフィムコード 사키 또한 세라프를 소환하면서 시작된 다소 불리해 보이는 6대1의 전투. 하지만 사령관다운 실력을 보여주는 사키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간 끝에 루카 일행이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게 되죠. どうだやったかまあこんなところね。立ち寄ったで 사키는 승리한 31A의 실력을 인정하고 돌격부대로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격부대의 목적이란 キャンサーの集団に真っ先に突っ込んでいってもらう危険な役目よ。 즉 선발된 정예 인원들로 이루어진 부대로서 가장 생존율이 낮은 중요 인물을 만든 부대라는 것. 인정과 동시에 불안함이 엄습하는 가운데 이런 무거운 임명에도 루카는 여느 때와 같은 밝은 모습으로 받아들이려던 그 순간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소녀 야마와키 본 이바르. 뒤이어 나타난 31C 부대원들은 31A가 기수 중 정예를 상징하는 A에 걸맞지 않다며 A를 건 대결을 요청합니다. 人類ピンチな時にそんなことやってる場合じゃないだろうそうね、いいかもしれない。 아무래도 사령관도 세라피이긴 한가 봅니다. 다음날 사령관실 다시 만나게 된 두 부대에게 사키는 승무 종목인 던전 공략을 지시합니다. 캔서가 밀집한 동굴 던전에서 가장 깊은 층에 도달한 부대가 A를 대게 된다는 간단한 룰. 사실상 캔서와의 첫 실전이기도 했지만 승부에서 질 생각이 없었던 루카는 모두와 함께 결의를 다집니다. 그렇게 승부 당일 드디어 실전이 시작됩니다. 見つけた 시작과 동시에 맹렬히 추격해오는 31시. 루카 일행은 실직 캔서와 다시 한번 마주하고 침착하게 토벌에 성공하지만 기뻐 보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루카는 뭔가 제식과도 같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安心しろ相手には痛覚も感情もないただの宇宙のがん細胞だ 이후 치열한 토벌을 이어나간 두 부대는 서로서로가 예성의 실력을 가졌다는 것과 방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며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2일차 계속된 던전의 깊은 곳을 향한 승부. 1층을 돌파했던 첫날이 이어 캔서들을 토벌하면서 2층 돌파에 성공하고 3일차 중반에 접어들 때쯤 31C 또한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루카는 부대원들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날 밤 緊急事態だトイレに急ごう 화장실을 향하던 루카는 우연히 어딘가로 향하는 이바르를 보게 되고 생리현상을 이겨낸 궁금증으로 도착한 곳에는 야유이를 제외한 31C가 모여있었죠. まだ迷っているというの 31A になるということは死に急ぐことと等しいでござるよ A를 고집하는 이바르와 공통의 목적을 가진 듯한 31C. 하지만 그 속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루카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4일차 전날과 같이 무리 없이 캔서를 소탕하는 루카 일행. 어느새 4층의 끝에 도착하게 되는데 なんだよあのでかいの 대형 캔서 어비스 노코의 등장. 지금까지 상대했던 어느 캔서보다 강력한 존재의 등장으로 위축되고만 루카 일행. 하지만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힘의 연계로 대형 캔서 토벌에 성공합니다. 勝てたあんな大型キャンサーにでもさすがに限界今日はここまでとするか久々に楽器触りたいって思ってるだろ 아무래도 인싸들은 일 체력과 노는 체력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첫 라이브를 언급하는 루카. 대형 캔서 토벌의 텐션이 다 연소되지 않았는지 갑자기 게릴라 라이브를 제안하는데 결국 카페테리아 한켠에 자리를 만든 루카 일행은 라이브를 시작하고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 순간 お前たちはくるくるパーカ 바로 사키에게 우출당하고 말죠. 하지만 혼나는 와중에도 라이브의 필요성을 어필하는 루카. ー。なるほど、確かに少し検討させてこの先使えるかもしれない。 세라프 사령관이면 저 정도 인품은 되어야 되는 법니다. 5일차 최종일 마지막 승부전. 우연히 31C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루카 일행. 이전과도 같은 시덥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가는데 何の音だ新宿ドーム紹介網より入電第二次防衛ライン内にキャンサー集団の侵入を確認 31A 31C は直ちに出撃準備 잠시 후 경락고로 모인 두 부대는 사키에게 이번 캔서의 위험도를 생각한 전방이 아닌 후방 기지 주변 방어를 명령받는데 待って
私たちも前線に行かせて。 31C의 실력이면 충분히 전방으로 갈 수 있다는 이바르. 루카 또한 전방에 대한 선택지가 주어지죠. 危険なことは 31C に任せておこう。 임무의 위험도를 고려한 루카. 결국 기지 주변 방어에 힘쓰기로 하고 명령대로 후방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통신이 걸려옵니다. デススラック討伐作戦は失敗。 31A は直ちに新宿ドームに向かい残存するキャンサーから救護部隊と住民を護衛しなさい。 루카 일행이 도착한 장소에는 파괴된 보호시설의 잔해들과 널브러진 희생자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こんなのってねえよ。落ち着け。こんなの嫌だ。 한순간의 선택이 만든 참혹한 결과. 그런데 만약 달랐었더라면. 私らも前線に行く。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무모한 작전은 아닐 거로 단언하는 루카. 두 부대장이 자신 있는 모습을 본 사키는 31A와 31C의 합동 도발을 명령합니다. どうした不安そうな顔してビビってるのか。ビビるよ。だって命の奪い合いじゃん。なんでこんなことになってんだろうって我に返っちゃったよ。信じろ。私ら人間が生き残るためだ。 방어선에 도착한 직후 이바르가 루카를 불러내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캔서들을 토벌한 수로 마지막 승부를 하자는 것. 그리고 이 소식을 부대원들에게 알리는 루카. 私はここのドームの人たちを助けたい。今はそのことにしか情熱を向けられないから。 부대원들 또한 그 말에 동의하면서 승부가 아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캔서 토벌. 주변 일대 감지된 캔서들을 차례차례 침착하게 토벌하기 시작한 루카 일행. 세라프의 힘을 이용해 구조물도 파괴하면서 캔서를 섬멸해 나갑니다. なんだかダンジョン攻略時より力を出せてる気がする。たくさん戦ったからな。そのおかげさ。いいえ、と思いのほかあなたが。行くぞ。やったるで。やったりましょ 그렇게 순조로운 토벌이 이어지던 중 우연히 31C와 조우하게 되는데 あれは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크기를 가진 대형 캔서 데스슬러그가 나타납니다. かな。でかすぎるでしょ。やばいでき。 이바르 일행은 빠르게 우회를 선택해 자리를 벗어나지만 데스슬러그가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안 루카는 私は自分をみんなを信じる。みんなをどうさ。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 부대원들. 行くぞみんな。 그렇게 6명은 데스슬러그를 막아섭니다. 겉모습으로도 위협적인 캔서를 상대로 조금씩 데미지를 입혀나가기 시작한 루카 일행. 지금까지보다 차원이 다른 공격에 위축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와 데스슬러그를 가볍게 웃도는 플레이 타임은 무시할 수 없었죠. 하지만 최종 보스란 항상 비열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시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나가는 루카 일행. 그 결과 단 6명이서 토벌에 성공합니다. 복귀한 이후 토벌수에 따른 승부 결과를 고집하는 이바르. 그때 危ない。ルカ。 순간적으로 캔서로부터 소녀를 지킨 루카. 그리고 그런 루카의 모습과 캔서를 눈치채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이바르. 자신이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そんな理由だけで A が欲しいんだったらくれてやるぜ。それは嫌だ。見ろ。嫌なの？ 루카도 만만치 않게 눈이 멀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루카 일행에게 들려오는 감사 인사. 그렇게 처음 받는 박수갈채를 뒤로하고 사령관실에서 승부에 대한 판정을 받게 되는데 山脇さん、これをもってあなたたちは勝利したってことでいいのかしら。よくない。 루카의 행동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바르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패배를 선언합니다. 덕분에 루카 일행은 A를 지켜내게 되죠. 그런데 こんばんは。本日はお疲れ様でした。 결과 직후 31C 부대원인 마리가 이번 승부와 관련된 모종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茅森さん、ちょっといいかしら。 이후 루카를 찾아온 사키. 31A にライブ開催を命じます。 캔슬 습격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라이브 개최를 명령하고 루카가 기쁜 마음으로 첫 라이브 준비에 나서는데 あれ、告知でもしてくれたかのように人が集まってる。しかもドローン撮影で日本中に生で中継されるからな。 생각보다 규모가 큰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긴장할 루카는 아니었죠. 聞いてくれ。バーンマイソウル。 헤븐 번드 레드, 클라나드, 엔젤비트, 샬롯의 제작사, 키와 명작 시나리오 정통파 RPG 어나더 헤든의 제작사 라이트 플라이어 스튜디오스가 제작한 모바일 RPG 게임으로 일본 내에서 먼저 출시한 후 많은 게이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3년 2월 10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하게 되었는데 저 흑빈 꺾인 스토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실수로 40시간 정도 플레이한 결과 미친 볼륨과 스토리에 이말했겠습니다. 물론 단점 아닌 단점을 하나 뽑자면 저 같은 오지
문화적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지만 최근 서브컬처에 입문한 사람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아는 사람은 야무지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현재 킹강 명작 NJ빌트와의 콜라보도 진행하고 있어서 NJ빌트 후속작 기다리다가 저처럼 늙어버리고 진짜 병들어버린 떡분들이라면 시작하자마자 리워드 받고 콜라보 이벤트 제안도 받고 야무지게 즐겨보시죠. 여러분은 40시간 안 할 것 같지? 그치? 아니야, 저렇게 되더라고. 저는 다음번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